이수화학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공시에 임금 단체 협약 협상 관련 파업 생단 중단 공시를 이수화하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요런 그대로 그 제목을 따서 마지막에 제 의견의 그 기사 제목을 딴다면은 노사 윈윈의 길은 뭐 이렇게 한번 좀 제목을 써먹고 싶어요. 제가 기자라 그러면은. 근데 이제 플로터라는 그 언론 미디어가 있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화학 겨우 급여 줄였더니 회복길에 마주친 임단협 파업, 이렇게 이제 제목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의 주요 내용들이 뭐 이런 건데, 이중 급여는 지난해 5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3억 원 주로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그럼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그 취재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판매관리비 급여만 데이터로 기사 제목을 땄습니다. 전체적인 공장 급여까지 포함해서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됐어야 되는데, 본사 그 판관비 중에 급여는 이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것만이니까 그게 줄었는지는 몰라도 전체 급여는 그렇지는 않은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 중단이 일주일로 그 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재고로 충분히 그 커버할 수 있는 그 버퍼, 그 완충 재고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임단협 때문에 뭐 주가가 내려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다들 내려가고 있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2021년 말보다 그 900원이 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로는 현재 67%밖에 대우를 시장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화학 그러면 일반적으로 케미칼은 조금 더 다들 높게 그 형성이 돼 있는데, 이소화학이 왜 이렇게 그 이 장부 가격 대비 적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저도 참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그 재무제표를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조금 뭐 답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장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대 주주는 이수로서 거의 뭐 한 2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뭐 5% 이하로 되어 있고요. 주로 그 외국 투자기관 관심주에는 밀려나 있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그 32.3%가 상승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는 더 그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보다 그 제품 가격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루프 절대치는 9.9% 그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프율은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스루프는 9.9%뿐이 그 증가를 안 했는데 운영 비용이 10.9%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은 하락이 되겠죠. 생산성도 이제 그 하락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되고, 영업이익은 금액상으로는 그 7%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억 5,5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분기 그 스루풋 손익은 회사가 스루풋의 그 분석에 필요한 비용의 그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그 가공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역산출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미리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는 공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품이란 게 없었는데 이제 상품이라는 게 갑자기 그 1분기에 생겼네요. 32억. 그리고 제품 재고는 이제 40억이 있고 제공품이 있는데 생산 중단이 되면은 뭐 얼마나 그 생산이 중단이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충분히 40억 가지고 있는 재고로 일주일 정도 생산분은 뭐 당연히 그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판단합니다. 전체 재고는 148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원재료가 73억 원 또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원재료 확보는 그 차기 생산을 위해서라도 이건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원재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산해낸 그 수치들인데 전년도 가공 비율은 그 11%대입니다. 근데 이거가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을 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공 비율이 그 1.2% 적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역산해서 산출해낸 수치들입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7.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0.9%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정을 해서 가공비를 산출해낸 겁니다. 22.7%가 증가했습니다. 일본 그 P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역산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비용은 그 분기의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했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 운영 비용을 거기에서 이제 그 인건비를 뽑아 봤는데요. 인건비가 이제 2020년에 비해서 5.7% 증가했습니다. 507억이 나간 거죠. 아까 그 본사 판관비는 50억 정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 구할 때를 빼고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수가 이제 18명 증가한 거로 나오고,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이제 1억 1,500만 원이 예상이 아니고 실적이 이제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대기업 수준으로 크게 높은 셈인데 이게 그 임금 협상으로 해서 파업을 일으킬 만한 수준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수화학의 규모는 그렇게 큰 회사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건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그 케미칼 계통의 임금 수준이 높은 곳은 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도에 그 임금 인상은 1.4% 인상이 됐는데 뭐 크게 오르진 않았죠. 아마 2022년도 그 임금 협상이 그 많이 그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뭐 매우 좀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두 번째로 크게 나가는 비용이 그 인건비보다도 이쪽은 연료비라는 게 600억이 그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1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연료비니까 이게 아마 그 기름류로 판단이 되는데 뭐 딴 게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11.1%로 그 증가했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비교해서 2단계는 이제 이것도 제가 맞춰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이 차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런 금액이 없었는데 올해 또 이걸 뭐 평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인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5.1회전에서 3.7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르풋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란 것은 항상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의 그 추론은 뭐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고 수르풋율 하락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폭보다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면은 상대적인 표현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르풋율의 그 하락은 결국 제품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또 이렇게 추정되는 추정 이론은 백데이터로서 검증을 꼭 해봐야 되겠죠. 임팩트 미래가치는 2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인식하고자 해서 만든 지표가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4.6회전으로 개선이 됐습니다만 매입 채무는 5.8회전에서 9.6회전으로 크게 지급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자기네들 수금 속도보다는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느린 게 이제 이 보통인데 이렇게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더블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2021년도 1분기에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원재료 확보상 이 원재료의 공급자가 또 파워가 있는 시장 우위임을 또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건을 원재료를 사면서도 굽신거리면서 이제 고개 숙이고 좀 물건 좀 달라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본 경험도 있고요. 이제 조직에서 일했을 때 또 판매하면서 또 정중하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굽신 양쪽에 다 굽신거리면서 하는 사업은 참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이수화학도 뭐 판매에서는 그렇게 굽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재료 구매에서는 거꾸로 이제 공급자한테 굽신해야 하는 그런 업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확인을 해 봤는데 단순 평균으로 했습니다. 가중 평균을 할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원재료가 17.7%가 증가를 했고 전년도에는 이제 43.7%나 인상이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들이. 근데 제품 가격을 보면은 이것도 단순 평균으로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까 추정은 원재료 가격 상승폭보다 단순 평균이지만 제품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정과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원재료 가격 인상된 것은 투명 가정 50%만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제품 판매 가격 인상 데이터는 손익계산에서 추정된 것과는 반대되고 모순이 됩니다. 즉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제품 판매 가격 인상폭이 적었을 것이란 추정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따라서 반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정확한 가격인지 그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수르픈율이 낮아졌는지 판매 가격보다도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중 평균을 해봐야 되는데 이놈의 원재료가 그 벤젠이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벤젠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중 평균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그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단순 평균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가중 평균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단순 평균으로 했을 때 그 입증은 반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4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41.5%로 그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 비유동자산 캐펙스 투자는 그 종속기업 투자에 돈이 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70억 원으로서 이게 실질적인 현금이익이거든요. 전년도 267억보다 1.1%가 하락한 2.1%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중단 때문에 그 하락한다 이게보다도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돼 있는 경영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채권자한테 324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5.9%로 낮췄습니다. 2.3%를 낮췄습니다. 이자 부채율은 뭐 낮게 쓰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요. 그 ROE로 1.7%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국계들이 선호하는 그 주식 그 기업들은 그 이익 배당이 높은 회사들을 선호하더라고요. 또한 자기네들이 지배 목적으로 그 50% 이상 뭐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결국은 어떻게든 그 주총에서 이익 배당 상승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1.7%도 뭐 국내 수준에서는 뭐 괜찮은 수준으로 우리 그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그 나쁘지는 않은 그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 85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그 34.5%로서 전년보다 32.9%가 감소했습니다. 리스크 대비용으로는 그 50%를 안정선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뭐 수금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걸 더 낮춘 50%에서 낮출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34.5%도 뭐 그렇게 이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그 59.9%로 크게 막 변동은 없습니다. 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연간 매출액을 원가회계 패러다임으로 해보면은 아마 1조 4,550억 원을 그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 원가는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그 가정을 하고 1분기에 그 증가를 한 12%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 연말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했을 때 매출 원가가 1조 3,523억 원, 1조 3,523억 원을 넣어 가지고 산출하면은 아마 그 연말까지 6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수화학이 어디 뭐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또 거꾸로 이수화학 제품에 대해서 앉아서 판매하는 정도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게 이제 뭐 어떤 그 단품 납품이라고 그 가정을 하고
제안서를 뭐 146만 4천 원짜리를 하나 냈는데 구매하는 쪽에서 뒤에 우수리는 좀 뺍시다. 그래서 이제 14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4,383원 뿐이 안 남습니다. 이제 계획이 그 6만 원은 이익이 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고를 해주면은 가격 할인을 해주면은 이게 남는 게 거의 없으니 그 6만 원대의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이 몇 프로 이익을 아니 매출액을 증가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5% 입력을 해보고 10% 입력을 해보고 20%까지 매출을 증가하는 거로 입력을 해봤더니 요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그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6만 원대가 나오는 게 매출액을 20%를 더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그 매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과연 그 20%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냐. 요건 또 좀 의문이긴 하죠. 20% 매출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재료비 증가율하고 가공비 증가율은 요 총 제조 비용의 그 재료비와 가공 비율의 그 비례대로 그 배분을 해가지고 또 재고 10% 증가한다고 봤을 때 6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의한 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원가 회계 쪽에서는 그 예측을 해보는데 매출액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제가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원가 회계 총제조 비용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스르프 쪽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러면은 뭐 매출액 자체는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기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1분기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100%로 봤을 때 4배를 하면 되니까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산식을 만들어내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원가 회계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르픈율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수르픈율이 이렇게 높은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조금만 더 14.7 회전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만 더 2.4% 증분만 해보자. 15% 했을 때 15회전 했을 때 1조 한 4천억 정도가 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서 목표 이익을 추가해 가지고 운영비용이 이제 1794억 원에서 영업이익을 563억 원 정도 예측을 해서 그거를 더해서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조 4천억 원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 예측은 두 가지 방법으로도 유사하게 나오고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납품 게임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그 가격들을 더해서 또 목표 이익까지 넣어서 그러면은 이 제한 가격이 이게 패키지 한 건의 어떤 납품 성격이라고 보면은 140만 원짜리 이제 견적서를 냈는데 결국 원가 회계하고 똑같이 140만 원에 하자 우수리 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스루프 쪽에서 남는 거는 29,700원이 남는 것으로 됩니다. 목표 이익이 이제 56,000원이었거든요. 스루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매출액을 좀 더 어떻게 올려보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변수를 가져가냐면 스루픈율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WCI 회전율로 접근을 합니다. 스루프 쪽에서는 이런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픈율은 더 올리지 않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을 그 슬픈율을 올리자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좀 올리자는 얘기고요. 원재료 가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판매 가격을 조금 더 올려보자 하는 건데 이걸 못 올렸다면은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익동인 순서가 슬픈율 회전율은 판매량을 좀 더 증가시켜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9% 증분을 한다면 증분율을 적용한다면은 매출액을 1조 6천억 원대는 매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160만 원짜리를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그 원가 회계에는 매출액을 20억을 아니 20%를 증가했을 때 한 6만 원 돈 남는 거로 했는데 여기는 그 회전율만 9% 증분을 하면은 매출액은 16% 증가하고 매출 재료비는 17% 증가하고 가공비 0.9% 증가하고 판매관리비 0.3%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만 3천 원대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 크게 10,000원 돈 이상 말하자면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슬픈율로 계획을 하는 거, 또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계획을 잡는 거, 이런 그 수단이 이 원가 동인의 그 요소들 두 가지만 해가지고 그리고 운영 비용, 그러니까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는 어차피 인상될 거다. 이게 임금 인상도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거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지. 임금을 뭐 깎고 그다음에 적게 올리고 원가 절감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 하면은 이번과 같은 단체 행동, 생산 중단이라는 그런 단체 행동이 를 발생시킨 원인이 노동자한테 있는 거냐, 뭐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쌍방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제로 돈 주는 사람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 작년에 1.4% 인상했다 그러면은 적게 올라간 겁니다. 적게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도 크게 뛰었었고 판매 가격도 크게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좋아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려줬잖아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단체 협상하기 전에 알아서 회사가 임금을 좀 올려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 인플레이션도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그 일개 그 소비자는 뭐 짜장면 값 오르는 거하고 라면 값 오르는 거하고 담배 가격은 아직 괜찮습니다만은 뭐 시장 물가가 피부로 와 닿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주 가격이 4,000원대에서 5,000원을 받는 게 이제 서울 시내 그 대부분이고 강남 같은 데서는 벌써 6,000원씩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소비 생활의 그 소비 비용이 그렇게 증가하니까 임금도 뭐 당연히 올려줘야 될 상황이죠.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면은 뭐 그렇게 이제 이번 분석에서는 그 이수학의 그 근로자 입장을 조금 대변해 주고 싶은 그러나 이수학의 연봉은 낮은 수준은 결코 아니되는 건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평균 임금이 1억 1,500만 원이면은 작년도 기준인데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대기업 수준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또 욕심들을 부리고 있는지는 또 변수입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그 울산과 그 온산이라는 그 두 군데 공장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도 그 여타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이수학을 바라볼 겁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저렇게 임금을 많이 받아 먹으면서도 그걸 또 임금 인상해 달라고 또 생산 파업 중단 파업까지 하냐. 아마 그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자, 뭐 그러니까 비판과 그다음에 그 긍정, 부정 다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은 뭐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수화학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저가 기자라면은 어떻게 기사 제목을 따야 독자들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또 도전 과제가 좀 생겨 보네요. 저도 녹화한 내용에 그 제목을 좀 잘 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대신 너무 선정적이지 않고 팩트 기준으로 하는데 호기심이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런 능력이 제가 좀 부족해 가지고 조회수도 별로 없고 또 구독자 수도 아직 별로 없습니다만은 은퇴한 입장에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뭐 은퇴를 했다 그러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자를 포기한 적은 없고요. 계속해서 사업 기회를 잡고죠. 이것도 이제 마케팅 활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입장, 개인 회사 입장까지 또 좀 뭐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